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2024년에도 여전히 다양한 사극이 우리의 눈가기를 즐겁게 해주고 있는데요. 화려한 색감과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이 어김없이 보여집니다. 요즘 즐겨보고 계신 사극 있으신가요? 얼마 전 끝이 났지만 비밀을 간직한 흥미로운 스파이는 영화와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이 드라마에도 역시 등장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무엇인지 좀 더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실까요? 몇 해 전 큰 인기를 얻었던 영화 밀정, 베를린, 공작 등도 스파이를 다루고 있는데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도 스파이가 등장합니다. 며칠 전 종영한 사극 바로 이것, 매혹된 자들 역시 스파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죠.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사극은 아니었는데요. 왕을 비롯해 신하와 등장인물들까지 실은 역사를 녹여냈기 때문에 허구의 캐릭터지만 굉장히 사실감 있게 그려졌습니다. 이 드라마 제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작입니다. 익숙한 느낌과 현실성을 주기 위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만들어졌는데요. 병자호란이 조선의 패배로 끝났고 왕족이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다 왔다라는 설정은 역사 속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의 여자 주인공 강희수는 신세경 배우가 맡았는데요. 남장을 하고 세상을 돌아다니는 진취적인 인물로 표현이 됩니다. 미스터리한 인물로 드라마 제목이기도 한 세작이 바로 그녀이기도 한 셈인 것이죠. 세작은 비밀 수단을 써서 적의 정보를 탐지하여 자기 편에 알리는 사람, 즉 스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국을 정탐하고 비밀 요원, 그러니 공작원을 보냈던 것은 오랜 옛날부터 이어지던 일이었던 것이죠. 시대를 초월한 최고의 병법서로 알려져 있는 손자병법에도 세작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3분의 1 가운데 세작보다 더 친밀한 것이 없고 세작보다 더 은밀한 것이 없다. 성스러운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면 세작을 쓸 수 없고 어질고 의로운 자가 아니면 세작을 부릴 수 없으며 신묘한 자가 아니면 세작의 성과를 얻지 못한다. 세작의 도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상대를 속이고 그 마음을 얻어 상대의 뜻마저 흔들리게 만드는 것. 치명적인 혼란 속으로 상대를 빠뜨려 목적을 이루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 속에도 세작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드라마 세작, 매혹된 자들에서 두 주인공을 연결하는 매개체는 바로 바둑인데요. 바둑판 속에 우주가 담겨 있다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도 바둑과 세작 때문에 큰 위기를 맞은 왕이 있었죠. 백제 21대 계로왕은 북위에 사신을 보내 힘을 합쳐 고구려를 침략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왕이었던 장수왕은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했죠. 백제를 공격하고 복수하려고 묘수를 생각해냈습니다. 백제의 계로왕은 유독 바둑을 좋아했다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고구려의 바둑 고수였던 도림 스님을 첩자, 즉 세작으로 백제로 보낸 것이죠. 도림은 자신이 고구려에서 죄를 짓고 도망하여 왔다고 속이고 백제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궁궐에 나가 계로왕에게 이야기했죠. 저는 어려서 바둑을 배워 잠옷 잘 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왕님께 바둑의 참 재미를 알려드리고자 원합니다. 계로왕은 좋은 바둑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도림과 수시로 바둑을 두며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훌륭한 백제의 높은 위세와 부유함을 드러내소서. 성곽과 궁실을 수리하고 강변에 뚝을 쌓아 홍수를 막아야 합니다. 계로왕의 신임을 얻은 도림은 은근슬쩍 왕을 부추겨 대규모 동사를 벌였습니다. 백제의 창고는 나날이 텅텅 비어갔고 무기와 군량 보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죠. 도림은 다시 고구려로 돌아가 장수왕에게 지금이 공격을 할 적기라고 알렸습니다. 고구려는 즉시 군대를 동원해 백제를 공격했고 승리를 거두었죠. 내가 어리석어 간사한 자의 말을 들어 나라를 망쳐놓았다. 계로왕은 그제서야 후회했지만 늦고 말았죠. 왕은 수도를 함락시킨 고구려군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백제는 한강 유역을 완전히 상실하고 수도를 웅진으로 옮기게 되었고 삼국의 역사가 바뀐 순간에 첩자, 즉 도림스님, 세작의 역할이 있었던 것이죠. 조선 선조 때의 기록에도 세작은 등장합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연행록 속의 기록을 살펴볼까요? 외노의 교사스러움이 가지각색이어서 간첩을 잘하니 세작물이 또한 어찌 없겠는가. 기밀이 적에게 누설되면 이를 그르칠 것이 틀림없다. 외적들이 세작을 보낼까 염려스러워 동대문과 남대문에 불화살인 화전을 배치하고 주야로 군을 머물게 하며 자빈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라. 임진왜란 한 당시 승리에 큰 힘을 보탰던 스파이도 있었는데요. 개월향은 일본 장수의 애첩이었습니다. 외놈의 수청을 든다며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곤 했죠. 하지만 사실 개월향은 적장의 목을 베기 위해 위장 접근을 한 세작이었습니다. 평안도 병마절동사 김응서 장군과 계획을 도모했는데요. 적장의 애첩이 되어 신뢰를 얻고 김응서를 오라버니라고 소개했습니다. 평양성 안으로 들어온 김응서 장군은 적군을 죽일 수 있었죠. 이 과정에서 개월향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김응서를 탈출시켰습니다. 김응서는 혼란에 빠진 평양성을 공격해 탈환에 성공했죠. 스파이였던 개월향의 목숨을 바친 희생 덕분에 얻었던 값진 승리였습니다.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선생은 이러한 개월향의 모습을 시로 칭송하기도 했는데요. 개월향이여, 그대는 아리따옵고 무서운 최후의 미소를 거두지 아니한 채로 대지의 침대에 잠들었습니다. 나는 그대의 다정을 슬퍼하고 그대의 무정을 사랑합니다. 그대의 붉은 하는 현란한 저녁 노을이 되어서 하늘길을 가로막고 황량한 떨어지는 날을 돌이키고자 합니다. 나는 황금의 소반에 아침볕을 바치고 매화가지에 새 봄을 걸어서 그대의 잠자는 곁에 가만히 놓아드리겠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역사 속 이야기,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고려의 뛰어난 학자이자 문장가였던 목은 이색의 눈이라는 시에도 세작이 등장합니다. 주렴을 교묘히 뚫고 들어옴은 세작 같고요. 주렴 사이로 들어오는 봄바람을 염탐꾼에 비유한 재미있는 시인데요. 시처럼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눈꽃이 어느덧 물러가고 색색의 봄꽃이 피는 날이 멀지 않았겠죠? 채널 반주원도 봄꽃처럼 반가운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일찍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하시라고 늘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만은 좀 다른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꼭 해주세요. 저는 사실 구독자가 늘어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도 역시나 사람인지라 구독자의 명수가 너무 움직이지 않으니까 때때로 의기소침할 때가 있더라고요. 봄꽃이 활짝 피듯이 우리의 구독자도 활짝 피면 기분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번에는 보다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